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575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557명, 해외 유입은 1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줄면서 현재 346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2,524명입니다. 교수님, 오늘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나온 데이터는 어제가 휴일이어서 온전히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화요일이기는 하지만은 마치 월요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하고 일요일 날 검사 건수를 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일요일 날 검사 건수는 선별진료소에서 26,000여 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61,000여 건이었는데 오늘 데이터는 선별진료소에서 3만 건이 좀 넘으니까 일요일보다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임시선별진료소에도 일요일 날에는 6만여 건이었는데 오늘은 8만여 건이니까 2만여 건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이터는 어제 데이터보다 검사 건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휴일이었으니까 오늘이 마치 월요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1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 건수는 늘었는데 100명 정도 줄었다. 그렇습니다. 줄어들어서 오늘 1,575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역대 최고치가 나왔던 바로 그 토요일이 있었던 월요일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월요일 날 1,605명이 나왔었는데 오늘이 1,575명, 해외 유입과 다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20명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월요일에서 이제 최대 피크치인 토요일 날로 가는 거죠. 토요일 날에 3,271명, 이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최대치가 나온 겁니다. 역대 최고치이죠. 이날하고 오늘하고 비교하면은 약 1,690명, 거의 1,7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만 놓고 보면은 우리 방송이 다른 방송과는 완전히 다르게 추석 이후에 갑자기 늘어나긴 했지만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추석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수목금토가 중요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수목금토를 보게 되면 확실히 얼마나 제대로 돌아갔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 좋은 지표도 좀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11분이 사망하신 날이 있지만 오늘도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11분이나 사망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이 지표는 매우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좋은 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는 계속 플러스를 보이다가 오늘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사망자가 오늘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난 토요일 날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치명률이 0.79%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는 오늘 사망자만 많이 나온 게 다소 지표상으로는 나쁘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지표는 개선되고 있거나 예전 추석 이전에 평소에 보던 확진자 수 정도로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느낌을 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추석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한 1,700명 안팎으로 이 세팅이 다시 세팅값이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이 1,500명이니까 수요일 날이 되면은 거의 한 2,000명 언저리는 일단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 언저리에 나왔다가 다시 점차 감소하면서 예전에 1,300명에서 1,500명 나온 그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률이 높으니까 1,300, 1,500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것마저도 감소하면서 1,000명 이하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비교적 우리나라는 방역 상황이 좋고 나름대로 최근에 추석을 맞아서 굉장히 안 좋게 지표가 변한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백신 접종도 어제 이제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비교적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2차 백신 접종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백신 1차 접종은 25,000여 분이 백신 접종을 하면서 전 국민 중에서는 3,973만여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차 백신 접종은 77.4% 정도 되고요. 2차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0만 9천여 분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전 국민 대비 53%인 2,722만여 분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예.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번 주 토, 일요일 날을 거치면 아마 미국의 온전한 백신 접종이 지금 한 57% 수준인데요. 예. 이 미국의 백신 접종의 온전한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으면서 다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온전한 접종을 마친 사람의 비율이 57%인데 굉장히 천천히 이게 늘고 있군요. 지금은 거의 안 는다고 예. 봐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은 백신이 차고 넘쳐서 어디에서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미국은 요즘에 그 메이저 리그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게임장에도 백신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백신 접종을 예. 안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도 이 50한 5, 6% 수준에서 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60%를 넘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 접종률이 올겨울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계속 접종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예단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제 생각으로는 60% 정도가 아마 거의 미국은 맥시멈이지 맥시멈이 않을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미국은 그래서 더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부스터 샷 쪽으로 아마 방향을 틀고 정말 찐 백신 거부자들에게는 무언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유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치료제, 먹는 예. 치료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먹는 치료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먹는 치료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하는 것도 미국에서 바라보는 백신, 이 먹는 치료제와 우리나라에서 바라봐야 되는 치료제는 상당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백신 접종률 60%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점도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좀 담아 두셨다가 나중에 치료제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예.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그 결부시켜갖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현안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부터 추가 접종, 부스터샷, 소아청소년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임신부도 8일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질병청이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접종으로 인한 태아의 위험은 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권유하지 않는다. 심지어 저는 반대한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12세부터 17세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권유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반대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신부인 경우에는 이제 당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신부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정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부가 안전하다. 맞습니다. 임신부 자체는 비임신부 여성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나 안전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상 반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비교를 하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와 안전성에서 효과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신부인 경우에는 이 백신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직 잘 모른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임신부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임신부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생기는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타이레놀을 드시면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드시면 됩니다. 타이레놀 안전하니까.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임신부들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도 드시는 거를 주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가 만일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본인에게 이상 반응, 열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타이레놀을 드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부들에게 있어서 제1의 중요성은 태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 임신부들이 태아에게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 예. 이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제도 교차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신부들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고드린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임신부들께서 크게 두려움이 없다 이러면은 독감 백신은 긴 연차 동안에
임신부들에게도 안전하다고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으로 생긴 면역이 보호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 권고 드린 대로 임신부들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두려움이 있다. 또 예. 모르는 것이 많아서 백신 접종하기 꺼려진다. 이럴 경우에는 독감 백신을 오히려 접종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12, 17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2, 17세에게 미국에는 환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으니까 백신 접종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에서조차도 백신 접종을 한 이 아이들에게 심근염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시기를 꺼리신다. 코로나 백신을. 그럴 경우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교차 면역을 통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요, 교수님께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임신부가 맞게 될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mRNA 계열의 백신이 처음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꼭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그것이 mRNA냐 아니면 다른 백신이냐에 상관없이 태아에게 안전하다 또는 이제 태아에게 안전하려고 하면 적어도 태아가 태어나서 어느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그 태아가 정말 유전적인 어떤 변형이라든지 기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꼭 mRNA 백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백신이 지금 나와서 현장에서 투여된 게 2년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RNA라서 그러느냐 아니면 다른 유형이라서 그러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태아가 태어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정말 기형이라든지 그 이외에 어떤 선천성 질병 이런 것들의 촉발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은 태아가 아이를 감염을 보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제가 될 수는 없지만은 임신부인 경우에는 겨울에 독감에 걸려도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태아에게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부인 경우에는 심지어 국가에서 무료 접종도 독감 백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안전하다는 걸 아느냐 하면은 오랫동안 임신부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했는데 기형이라든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어떤 그런 양상들이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안전하다고 하는 게 판별이 되어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를 욕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은 다소 생각해 볼 여지는 많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임신부가 감염이 되면은 중증으로 빠지는 비율이 높다. 이것도 데이터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비임신부가 감염이 되면은 약을 쓰든지 뭐를 쓰든지 쓰기가 쉬워요, 이게. 예. 그러니까 빨리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으면서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임신부가 일단 감염이 된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약을 쓰기가 어려워요. 또 임신부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는 그런 점들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신부가 마치 예. 중증에 빠지는 비율이 높은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아이를 가진 임신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태아를 보호하는 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아스피린이 되었던 타이레놀이 되었던 이런 것도 임신부는 예. 더 시기를 주저할 뿐만 아니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태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